제일 비참했던 게 토크코스도 했잖아요. 잘 보세요. 현역원들 중에 배현진, 박정훈은 갔거든요. 페이스북에는 사진 한 장 없어요. 우리가 한동훈이다 이래야 되는데 당연하죠. 한동훈 전 대표는 막 몇 장을 찢어서 올렸더만 몇 장을. 스스로 감동한 거야. 이렇게 매니아층이 있구나.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고 성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동훈아 힘내야 돼. 지치지 마라. 이거야 이거 지금. 자기가 독백이야 독백. 자기 스스로 말합니까? 정치인이 그래도 돼요? 저희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최근에 김근식 위원장 있잖아요. 송파 그 저희 뉴스쇼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게 화제가 됐는데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취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 킨텍스에서 이제 그 토크 콘서트 됐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대비됐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친한계에 대해서 좀 돌았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새 이제 어쨌든 각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야권을 세워야 되고. 근데 너 뭐 하고 다니냐? 정무적인 판단이겠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다. 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어.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싸울 때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전 싸울 때로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아니 된다고. 지금 안 싸우면 언제 싸웁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오히려 친한 이상하지. 갈등으로 더 보여요. 그렇죠. 네. 지금 김종효 최고가 징계를 받았잖아요. 일단 윤리위원회 최종 징계는 그렇죠. 있지만 우리 애가 옆집에 그 아빠한테 두드러 맞고 왔어.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두드러 맞았어. 근데 네. 잘못한 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야 지금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아. 잠깐 지금 우리가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맞아요? 이건 아니면은 아빠가 아니지. 야 우리 가족 친척들 다 모여 옆집으로 네. 쳐들어가지고 우리 네. 때리네. 우리도 그냥 가서 항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네. 우리도 그냥 여러 가지 뭐 폭력적인 행동 하더라도 우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야 그 동지 의식도 생기고 사람들이 야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아빠 믿고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페북에다 한 줄 쫙 쓰고 지지자들 모였을 때 한마디 쭉 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정무적인 판단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 2월 달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장동혁 체제를 물러나게 해야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준비하고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데 야 2월 초에 윤건이 선거가 나올 때까지 장동혁이 무슨 메시지 낼 때까지 그냥 한번 우리가 일단은 지켜보자. 이거는 비겁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조금만. 예. 어떻게 비겁하게 보이냐면 그거 먼저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들 다 감사해가지고 평점 매겨놨어요. 당무가 끝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눈치 보는구나. 아. 한동훈계 와해시키려고 하는구나. 결속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토크 콘서트에도 한동훈계 의원들 몇 명이나 왔어요. 5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게 맞냐고요. 최대한 많이 1+1으로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새 만만치 않아. 우리 건들면 안 돼. 이런 걸 보여줘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답답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좀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 세력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세력을 확장하는 데는 상당히 미숙한 것 같아요. 아니 엊그제 뭐 킨텍스에서는 뭐 앉을 자리가 없었니 뭐. 그거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빠져들면 안 돼요. 매몰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도 그 정도, 황교안 전 대표도 그 정도 모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전국의 구구가 저는 한 100만 정도 있다고 봐요. 100만이나 있어요? 그럼요.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오. 그러면은 그건 순전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이에요. 500만이면 10만이에요. 5천만이잖아요. 모으면 그 정도 모일 수 있어요. 그쵸? 전광훈 지자도 근데 예를 들어 뭐 3천 명, 4천 명 모였다고 해서 와 역시 나는 그렇게 계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정도 있는 것도 뭐 오늘 평가할 만하지만 그래서 난 됐어.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이에요. 거기서 한 4, 5천 명 모였다. 이걸로 대통령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런 일들 할 어차피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같이 일할 의원들이나 중간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 확장 능력이 한동훈 전 대표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번에 비해서는 좀 늘었다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람을 만날 때나 이럴 때 약간 늘었다고 보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좀 약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장 소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나중에 싸운다?
나중에 그건 언제 싸울 아니에요. 거야? 나중에 언제 싸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장소장님과 이건 달라요. 해방 이후에 싸우겠다는 거죠. 명분을 김종혁 전 대표로 가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아, 그렇지. 크게 프레임을 전선을 어떻게 짜야 되면 장동혁 대표가 이미 12월 3일 메시지로 나는 극우다라고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극우가 될 수 없다. 프레임은 첫 번째는 보수 대 극우로 짜야 돼요. 오. 그리고 상식 대 몰상식으로 짜야 오.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짜서 그래야 세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짜면 당연히 거기에 김종혁 최고위원의 징계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같이 하자고 계속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야 되지만 사실 친한계 의원들도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세력을 확장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없다 마냥 그럼 제가 한동훈 전 대표도 과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스타일이 본인 아니다 보통. 거기가 약간 또 다들 약간 뭐 결벽증가 내야지 아니면 좀 깔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겁쟁이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원래 그래서 당이나 이런 데가 다 보여 연수를 하는 거예요. 서로 교육하고 서로 북돋워서 하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세워서 그중에 그런데 좀 능숙한 분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우리가 그런 건 좀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세력을 확장해서 친한계가 예를 들어 16명, 17명이다. 그러면 한 3, 40명 정도는 되게끔 해야죠. 그런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전화 한번 싹 돌려봤거든요. 네. 어떤 분위기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재준 의원도 이제 그 약간 신사적인 걸로 이제 한다고 약간 포장이 됐지만 저는 그건 전략적 실패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24시간 했다고 엄청 칭송했던데. 네, 그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당 대표로서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필번은 의도가 뻔히 보여요. 그럼. 그쵸. 네, 올라와서 결속용이지. 네, 자기 그 장사하려고 한 그럼. 거야. 사실은 무슨 대란 접한부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얘기도 다 내부 얘기하는 계약 거예요. 2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이 어떻게 헌법을 얘기해? 예, 거기 뭐 알렉산더 토크빌 뭐 이런 얘기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근데 거기다 대놓고 24시간 뻗댔다고 이거 잘했다? 이거는 좀 평가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그 김종혁 전 최고 징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징계 이제 권고지만 어쨌든 당무감사위에서 이렇게 세게 나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당에서 지금 작심하고 지금 총을 올린 건데 그러면 아니 연서에서 성명서라도 한 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협위원장이든 현역 의원이든 간에 근데 성명서 한 장이 없어. 성명서 한 장이 이게 사실 이렇게 하니까 장동혁 쪽에서 어떻게 보냐면 아이고 까불어봐라 자식들 니들 임마 뭐 한 방이면 끝이야. 그리고 당무감사 밑에서 지금 쥐고 서울시당위원회 최근에 운영위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에서도 그 제가 누구란 말 못하는데 친한계 당협위원장 왔어요. 거기 단에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더라니까요. 참석자들 한 말이 뭘 건의를 하는데 이건 문제 아니냐라고 말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 혹시 왜냐하면 그때 조강특위 위원이 조은희 의원이 왔거든. 조강특위 위원 포함됐으니까 이거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김종혁 최고가 어쨌든 징계 권고지만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강특위위원회에서 이제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 저한테는 감사하지만 허경영 그 정무비서 있죠. 관악갑 당협위원장 된 거 제가 단독 쓴 거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물론 저야 제 기사 말해주면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김종혁 최고가 중요합니까? 친한계 입장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분이 좀 약해요. 네. 제가 볼 때 네. 약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대안과 책임이나 아니면 뭐 김재수, 김용태 등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다 개인들이에요. 근데 친한계는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물밑에서 구심점이 돼서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타이밍이거든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회의 주요 이슈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 최소한 2주간은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의 극우화 이대로 좋은가 이게 쟁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국민의힘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지난 가을부터 국민의힘의 나름 개혁적인 분들 만나서 계속했습니다. 움직여라.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아니, 차비라도 버스 카드로 끊어줬어요. 움직였나? 안 움직여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자꾸 페이스북에 쓰지 말고 단상에 서라. 네. 안 움직여요. 답답하네. 오세훈 시장도 눈치 보고 있잖아요. 혹시 공천을 어떻게 그렇죠. 될까? 혹시 서울시장 자기 안 줄까 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다 눈치 봐요.
유승민, 김무성 의원 뭐 대체 이 두 분 가까웠고 모시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주저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될 수 없더라고. 네, 안 돼요. 눈치 보고 정치적인 계산하는 지도자는 큰 정치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주판을 튕긴 건 다 보이거든요. 그럼요. 계산이 잘못된 계산식 넣으면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싸울 때가 아니다. 음. 그걸 누가 그거를 정확한 시점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누가 그걸 판단을 결정할 수가 있냐고. 근데 봐보세요. 우리 사람이 지금 징계받으려고 하잖아. 그럼 그것도 안 지켜주는데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면 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 그것이 과연 지도자로서 맞는 것인가. 저는 하여튼 제가 정치권에 30년 있으면서 머릿속에 두었던 신조 같은 게 뭐냐면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인은 큰 정치인 못 된다. 전 그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전형적으로 한동훈 대표 측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정무적인 판단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어떠한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꾸 그냥 정형화된 계산식에 넣으려 그래. 그래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때랑 이게 그때 승부 한번 해야 돼요. 원래 그 이제 제일 그런 활동들을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걸 잘하는 게 어디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 영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아침마다 장수사님 예전에 그 관리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아침마다 구호 외치고 합니다. 노래 부르고요. 노래 부르고 맞아요. 하고 막 그래프 그리고 아침마다 맞아요. 춤추고 다 해요. 여사님 화이팅! 그러면 그냥 그런 거 관심 없던 분도 그게 익숙해지.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친한 의원들이 그게 안 된다. 그럼 그게 필요하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좀 중도 의원들 보수에 그냥 그나마 괜찮은 의원들 한 명씩 그래서 끌어안아 오기 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같이 해서 세력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지 있는 구조에서 뭐 한다? 그건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지도자가 만들어가야 깃발을 돼요. 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깃발을 지금 다 땅속에 묻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 했습니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맞아요. 움직여야 돼. 행동해. 움직이는 속에서 움직여야 여기에 뭐가 더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비참했던 게 이번에 그 토크 콘서트 했잖아요. 많이 왔다 했는데 그 잘 보세요. 현역 의원들 중에 배현진, 박정훈 의원 갔거든요. 페이스북에는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예리하네. 페이스북 막 제가 그 또 들어가 보지. 딱 아, 보고 그래요? 그래 너네 뭐였어? 몇 명이나 선전하나 보자.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숨기고 싶은 거예요. 비겁하네. 네, 왜냐면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당무- 페이스북 보거든. 지방선거에 말이 안 된다. 아니 뭐 갔으면 표현들이 뭘 그래. 그렇죠. 갔으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큰 행사인데 왜 못 올립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동훈이다 이래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게 아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각 당협위원장들이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들을 뭐 시의원, 뭐 단체장, 구의원 이런 데 공천 주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큰일은 큰일 가야죠. 이게 그렇죠. 뭐 그냥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역 중에 정성국 의원 혼자 한 장 있어요. 한 장 몇 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막 몇 장을 찢어서 올렸더만 몇 장을 뭐 대기실에서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감동한 거야. 스스로에게 흑백 사진도 있다. 흑백. 감동을 했어. 내가 정말 난 너무 멋있어. 이렇게 매니아층이 있구나.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고 성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난 너무 팬시해. 동훈아 힘내야 돼. 지치지 마라. 이거야 이거 지금. 자기하게 독백이야 독백.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까? 정치인이 그래서 돼요. 네, 그리고 사진이 독백하면 안 흑백이에요 돼. 다. 근데 아니, 이 사진 멋있게 장외 멋있는데 집회 같은 거는 그거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네. 거기에 본인이 빠져들면 안 돼요. 빠져들었어. 감정이입이 됐어.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걸 어떤 에너지를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훈련이나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상황을 그거를 전략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빠져들어. 네. 와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본톡 비교 때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아무튼 장성철 소장님의 이 애정어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답답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의 이런 어떤 행동 컨설팅 이 두 분의 컨설팅을 잘 들으시고 물론 이거 들어봤자 안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려면 진작했지. 보수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에서 제일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제일 흔드는 사람은 장성철 소장이에요. 내가 볼 때. 진짜 나 힘들어. 깃발을 본인이 드십시오. 2월 2기설 다 얘기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움직여.
아니 한동훈 걔가 움직여야지. 네. 치들은 왜 가만히 있어? 난 참. 내가 이게 잘 안 움직일 거라고. 장성철 이런 계로 분들이. 움직이시죠. 장성철 나도 계로. 안 해 이제. 자 이제 장성철의 조직을 푸시죠. 망해라. 장성철의 조직을 풀어요.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